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경제 소식을 쉽고 깊이 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시죠.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세계 경제의 큰 흐름부터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희비가 엇갈린 기업들의 생생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하죠? 한국 증시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잘 되고 있는지, 또 전문가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쓰고 있는지도 엿보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바로 글로벌 경제 동향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말이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금리 정책부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22만 7천 건.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지난주 미국에서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의 수입니다. 시장에서는 한 22만 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이건 어쩌면 그동안 너무 뜨거웠던 미국의 노동시장이 조금씩 식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쪽에서는 거봐라, 이제 금리 내려도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내부는 정말이지 의견이 완전히 갈리고 있어요. 그야말로 동상이몽입니다. 한쪽에서는 고용시장도 이 정도면 안정됐으니 이제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좀 살려야 한다는 비둘기파적인 주장이 나오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아직 인플레이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섣불리 금리를 내리면 큰일 난다는 매파적인 경고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줄다리기 때문에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가장 큰 축이죠.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6월까지 평화협상을 마무리해라 하고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만약 정말 협상이 타결된다면 좋겠지만 가장 큰 걸림돌인 돈바스 지역 영토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너무 달라서요. 이게 과연 실질적인 평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압박용 카드에 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이 이번엔 전기차 시장에서 제대로 불붙었습니다. 중국의 거대 기업 BYD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소송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한테 부과했던 관세, 그거 잘못됐으니 다시 돌려달라는 건데 사실상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많아요.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BYD 전기차의 미국 내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테슬라 같은 미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겠죠? 구독, 좋아요는 뉴스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개별 기업들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 거대한 경제의 파도 속에서 어떤 기업은 웃고 또 어떤 기업은 울었을까요? 혁신으로 위기를 뚫어낸 기업부터 거센 역풍에 흔들리는 기업까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삼성전자의 이 3번 접는 스마트폰 트라이폴드 폰이요. 가격이 무려 300만 원에 가까운데도 미국에서 출시한 지 딱 5분 만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이건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 같아요.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면 기꺼이 지갑을 열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밝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업계의 대표주자죠, 한샘.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가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요. 결국 회사의 상징과도 같은 상암동 본사 건물까지 팔려고 내놓은 상황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그 여파가 기업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입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정말 큰 M&A, 빅딜이 하나 터졌습니다. 하림그룹의 페노션이 SK해운의 아주 핵심적인 사업부, 바로 초대형 원유 운반선 사업부를 무려 1조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사들였어요. 원래 페노션은 곡물이나 철광석 같은 걸 실어 나르는 벌크선이 주력이었거든요. 여기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원유 운송 사업까지 더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린 거죠. 바이오 쪽에서도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이플바이오라는 회사가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임상시험에서 엄청난 효과를 보여줬어요. EASI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낮아질수록 증상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점수가 무려 55%나 개선됐다고 합니다. 아무 효과 없는 가짜약, 즉 위약을 먹은 사람들은 22% 개선에 그쳤으니까 2배가 헐쩍 넘는 정말 압도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전인데요. 기존의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를 작고 안전하게 그리고 여러 개를 붙여서 모듈처럼 만들 수 있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탄소 배출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 시장 규모가 무려 30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나와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우리 기업들이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요즘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한국 주식은 기업 가치에 비해 너무 싸게 거래된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나선 건데요. 과연 기업들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주주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요즘 딱 정해진 공식처럼 나오는 3단계 전략이 있어요. 첫째, 회사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 즉 자사주를 사들입니다. 둘째, 그렇게 사들인 주식을 그냥 없애버려요. 이걸 소각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회사가 번 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배당을 늘리는 겁니다. 이 3단 콤보가 지금 시장의 대세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보세요.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은 무려 1조 4천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고요. 대신증권은 가지고 있던 자사주의 83%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과자 만드는 오리온은 배당금을 작년보다 40%나 올리면서 주주들에게 깜짝 선물을 안겼죠. 정말 파격적인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돈을 벌면 회사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데 익숙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돈의 진짜 주인은 주주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정부가 자사주를 사면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금융회사나 지주회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뉴스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흥미로운 시장 전략 분석이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네, 네 번째 순서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복잡하게 돌아갈 때 전문가들은 도대체 뭘 보고 투자를 결정할까요? 이번 주 증권가에서 특히 화제가 됐던 2가지 투자 전략, 제가 한번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름도 재밌어요. 바로 큰손 형님 따라가기. 말 그대로 시장의 큰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뭘 사고 있는지 몰래 엿보는 전략입니다. 주가가 별로 오르지 않고 조용할 때 기관들이 남불 모르게 슬금슬금 사모으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 큰손들은 보통 단기 시세보다는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장 전체가 좀 주춤할 때도 기관 투자자들은 원전이나 방산 관련 주식들은 꾸준히 사 모았다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업들이죠.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산업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매집한 겁니다. 바로 이런 종목들이 큰 손들이 숨겨둔 진짜 보석일 수 있다는 분석이죠. 두 번째 전략은 신고가 돌파입니다. 주가가 역사상 가장 높았던 가격을 딱 뚫고 올라가는 그 순간을 노리는 건데요. 이건 마치 꽉 막혔던 댐의 수문이 확 열리는 것과 같아요. 그동안 주가를 짓누르던 매물 부담이라는 저항선이 사라지니까 그 위로는 정말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된다는 원리죠. 최근 현대차의 주가 움직임이 바로 이 전략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시장을 쭉 돌아봤는데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까요? 다가오는 한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을 미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의 시선은 아마 한 곳으로 쏠릴 겁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죠. AI 붐을 이끌고 있는 대장주잖아요. 엔비디아의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기술주 전체의 분위기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펀드 자금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MSCI 지수 조정도 있고요.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공개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변화들, 즉 기업들의 체질을 바꾸려는 밸류업 노력과 산업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기술 혁신, 이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우리 시장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저 잠시 불타오르다 꺼지는 짧은 축제에 그치게 될까요?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 다음 주에도 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